안녕하세요. 이희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데이터브릭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트위터라든지 라인 같은 회사에서 주로 풀타임 오픈소스 작업을 하면서 커리어를 진행해 왔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어떤 식으로 컨트리뷰션을 해야 될지 이런 가이드를 한번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에 참여하면 그게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금전적으로라든지 뭐 어떤 지위적으로라든지, 그래서 이걸 하면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유명한 사람이 돼서 더 돈을 더 번다든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세상 일이 항상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세상에는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요소가 너무나 많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삶 자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리스크도 크겠죠. 주식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이라는 것도 제어할 수 없는 요소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물질이라든지 지위적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어서 금방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세우기도 하고 투자를 받기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프로젝트는 대단히 좋은데도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도 그다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어떤 프로젝트는 대단히 크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커뮤니티가 크게 형성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어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내적 동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자라는 직업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보통 작업하는 좀 찍어내는 듯한 것보다는 좀 더 아름다운 코드를 만들어서 세상에 도움을 주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내가 컨트리뷰션을 함으로써 내가 사용하는데도 더 편의를 느낄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서 뭔가 좀 단조로운 일만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못 해봤던 분야를 탐색해보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구체적인 동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뭔지 탐색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해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프로젝트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구나 라는 거를 좀 더 깨닫기 쉬워지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적 동기를 추구하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얻는 게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원칙을 정해서 내가 이 컨트리뷰션을 시도했을 때 정말 실패를 하더라도 이것만은 얻고 가겠다 하는 어떤 기준을 조금은 정하고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컨트리뷰션을 함으로써 보통 많이들 효율적으로 얻을 만한 것들이 몇 가지 대표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컨트리뷰션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리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소스 코드를 분석함으로써 관련된 전문 지식도 본인이 쉽게 얻을 수 있겠죠. 또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단순히 개발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홍보하고 또 릴리즈를 수행하고 또 로드맵을 설립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즉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물론 실력이 항상 다 좋은 사람들만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업계에서 나름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보통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자 하는 전문 지식과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협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죠.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영어로 진행되니까 어떤 기술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어로 진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겠죠. 그래서 이런 학습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얻겠다 하는 어떤 원칙을 정해서 컨트리뷰션을 하면 내적 동기와 결합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소위 잔디밭을 채운다고 해서 내가 오늘 커밋 한번 했다, 아니면 내가 오늘 머지 한번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쨌든 습관을 들이고 있다 라는 식으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컨트리뷰션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간단한 컨트리뷰션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간단한 컨트리뷰션은 한두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본인의 실력 향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목표를 의식적으로 설정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어떤 기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이 기능을 내가 구현을 해서 리뷰도 받고 머지도 받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더 본인의 레벨업에 직접적으로 임팩트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PR을 준비하면서 HTTP2나 3의 스펙을 완전히 이해해 보겠다. 아니면은 코드 리뷰를 많이 받아서 내가 코딩 실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내 코드 퀄리티를 좀 더 높여보겠다. 아니면은 지금 직장에서는 디자인 문서, 디자인 닥을 작성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프로젝트들은 보니까 어떤 기능을 제안하려면 디자인 닥 같은 거를 작성해서 먼저 제안을 해야 되도록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있는데, 나도 그 프로세스에 한번 참여를 해서 이런 디자인 문서 작성 능력을 키워보겠다라든지, 이런 좀 의식적으로 나의 레벨업에 도움이 될 만한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컨트리뷰션을 할지는 잘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좋은 멘토들이 존재를 하는 프로젝트에 소위 말하는 멘토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잘 찾아야겠죠. 그래서 각 프로젝트들은 다 오픈소스고 개발 과정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를 찾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내가 원하는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주로 컨트리뷰션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들의 전문 분야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풀 리퀘스트의 목록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PR이 머지되고 있고 닫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는 외부 컨트리뷰터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멘토링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코드 리뷰를 봤는데 너무 코드 리뷰가 짧다든지, 아니면 별로 리뷰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디스커션을 하지 않고 PR이 쉽게 닫혀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아무래도 이방인으로서 이런 컨트리뷰션에 대한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개방되어 있고 또 좋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작업하다 보면 또 물어볼 일들도 많이 있죠. 이럴 때 뭔가 채팅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질문을 메일이나 이슈를 통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 빠르게 응답이 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성숙해 있어서 새로 구현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한번 PR을 보내서 성공을 하더라도 다음번 PR을 또 보낼 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과 뭔가 관계가 더 추가적으로 형성될 여지가 적을 수도 있겠죠. 이런 프로젝트보다는 앞으로 성장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할 일이 많은 프로젝트에서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좀 더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든지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직업적인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골랐다면 이제 적당한 이슈, 내가 컨트리뷰션 하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이슈를 골라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내가 레벨업 할 수 있는 이슈를 잘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면접에서 홍보하고자 할 때, 아니면 발표에서 내가 이런 걸 해봤습니다 라고 할 때, 저 이거 오픈소스 프로젝트 A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컨트리뷰션을 해봤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컨트리뷰션 해야겠죠. 제가 잔디밭을 모두 채웠습니다, 아니면은 문서와 타이포를 10개 수정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면접이나 발표에서 내가 컨트리뷰션 해봤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임팩트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슈를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보통 프로젝트에는 good first issue라든지 low hanging fruit이라고 하는 라벨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라벨이 달린 이슈들은 보통 이제 이 프로젝트에 컨트리뷰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쉬우면은 하루, 이틀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틀에서 2주 사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너무 짧게 끝나지도 않은 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복잡도의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의 메인테이너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서로 물어보고 대화하고 리뷰를 받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메인테이너와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나 이슈 제기를 할 때 전달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날카롭지 않고 따뜻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리뷰션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고 프로젝트를 메인테인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합이 잘 맞고 또 서로 마음을 해치지 않는 그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본인도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소통이 좀 약하다 하면 또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잘 의사소통 기술을 갈고 닦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들 하는 게 이제 good first issue 같은 걸 보고 이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라고 했을 때 이 이슈를 제가 맡아서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 이제 많은 메인테이너들은 기뻐하고 그 이슈를 맡기게 됩니다. 또 만약 잘 모르겠다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슈가 나한테 적합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메인테이너가 몇 가지 이슈를 추천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추천받은 이슈를 바탕으로 이 부분은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이 부분은 해볼 만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율을 할 수 있겠죠. 또 실제로 구현을 하다 보면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이런 막힌 부분을 풀어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구현하기 전에도 구현 계획에 대해서 디자인과 같이 아주 상세한 문서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대체적인 구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머지 확률도 높아지고 배울 것도 많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PR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PR이 머지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인테이너도 이게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될 것 같았는데 구현하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PR을 폐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구현은 했지만 퀄리티에 문제가 있으면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커멘트를 많이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리뷰 사항을 많이 반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물론 피곤하거나 좀 좌절감이 들 수도 있지만 항상 이제 열린 마음으로 서로 토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또 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그랬던 것인지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또 자신의 성장 과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다음 PR에서는 좀 더 잘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리뷰를 받는 입장에서는 약간 리뷰를 하고 머지를 하거나 클로즈를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리뷰 받는 입장에서는 약간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너무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방어할 게 있다면 방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당신이 제안한 방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서로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성장의 한 자양분으로 삼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간 컨트리뷰션 진행하면 PR이 이제 하나 둘 쌓이겠죠. 근데 이 PR이 너무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집적됐다가 저기도 집적됐다가 하게 되면은 이게 PR 개개로서는 훌륭하겠지만 그 PR들이 모여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배우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 맞게 PR의 그 구성을 어느 정도 맞춰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티를 통해서 네트워크 레이어, 자바 기반의 네트워킹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자바 쪽 네트워크에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잘 아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RPC라든지 HTTP 관련된 프레임워크인 아르메리아를 개발함으로써 이 네트워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웹 프레임워크도 개발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커리어상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직장이라든지 어떤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레드햇에 다녔다가 트위터로 갔다가 라인으로 갔다가 데이터브릭스로 갔다든지 이렇게 좋은 회사들을 옮겨 다닐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커리어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본인에게도 이제 좀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업무랑 연관지어서 내가 컨트리뷰션 한 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르메니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랑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안을 해서 적용을 해본다든지 하게 되면 풀타임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는 아니더라도 이 오픈소스에 컨트리뷰션 하는 시간과 업무 시간이 조금 겹칠 수 있는다든지 하는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해서 좀 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 PR을 함으로써 좀 색다른 영역도 탐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네티랑 아르메리아만 했다. 그래서 이제 서버 쪽 개발만 한 것이죠. 근데 아르메리아의 웹사이트가 있다. 그 웹사이트에서는 이제 개츠비라든지 리액트 같은 것들을 쓰고 있다. 이 부분 처음 해보는데 해보니까 프론트엔드 쪽도 나한테 좀 맞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프론트엔드 쪽으로도 탐색을 해볼까? 아니면은 이렇게 프론트엔드 쪽도 할 수 있는 개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PR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꾸며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를 잘 찾아봐야 되는데 잘 못 찾겠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서버 사이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고 또 자바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와 제 전 직장 동료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아르메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한번 방문해 보셔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코드 리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